무한신성, 리자드 팔꿈치 관절 부위 문제 관련 공지 내용 정리. 지난주 일요일에 리자드의 출시 정보가 공개된 후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도색 한정판이 발매되고 현지 샘플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리뷰어로부터 팔꿈치 관절 부위가 너무 타이트해서 하얗게 뜨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이에 무한신성이 피드백 내용을 검토하고 바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문제에 대해 해명,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묵하거나 끌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주는 걸 보니 다른 업체들도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은 무한신성이 올린 공지의 요약, 정리 내용입니다. 우선 무한신성은 피드백을 접수한 후 문제의 팔꿈치 관절을 테스트했으며 실제로 해당 부위가 하얗게 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차이가 커서 해당 파츠의 생산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후 내부 긴급 회의를 거쳐 신규 금형을 제작해 해당 파츠를 POM 소재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파츠의 생산 소요 기간은 30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반판과 한정판의 출시 시기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판의 경우 2024년 10월 초 출하 예정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산한 파츠를 동봉해 출하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한편 9월 2일과 3일 발매된 도색 한정판의 경우 이미 발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일반판이 출하될 때 새로 생산한 파츠를 무료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한신성 공식 상점에 연락해 구매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한신성은 믿고 지지해준 한정판 구매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불편함과 좋지 못한 경험을 전해드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도색 한정판 구매자에게는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한 보상으로 신규 파츠를 소정의 선물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정의 선물이 무엇인지는 늦어도 9월 15일 이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제 접수, 원인 파악, 후속 조치, 사과로 이어지는 대응이 꽤 깔끔하네요. 현재 새로 만들 파츠의 디자인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규 금형 제작이라는 점과 POM 소재 사출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부디 별 문제 없이 생산되어 출하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끝으로 더블 게틀링으로 인한 어깨, 팔 부하와 고정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관절이 타이트하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사진과 영상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모동 공간, 제작 중인 K83PV 영상 공개. 중국 모형업체 모동 공간은 페이트 크리스탈 뉴클리어스 라인업의 두 번째 제품으로 K83이라는 100분의 1 프라모델 제품을 제작 중인데요. K83은 설정 속에서 공우사 용병단의 메카로 등장하며 대장기, 양상기 등 여러 컬러로 커스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업체 측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내년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크기는 18cm입니다. 끝으로 각 부위의 구조와 기믹을 확인할 수 있는 PV 영상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真正的战斗人员只有编号和无尽的任务。我不明白那些大人物们的机体为什么会有那么多华而不实的东西。哼，可笑，那只会增加被击中的几率罢了。냉강동력, 양재의 검이라는 프라모델 제품 제작 중. 간만에 또 새로운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업체명은 냉강동력이며 중국 역사 속 인물을 테마로 한 프라모델 제품을 제작한다고 하는군요. 사실 저도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첫 제품은 중국 수나라 두 번째 황제이자 폭군이었던 양제의 검을 모형화했다고 합니다. 제품명은 양제지검 혹은 양제의 검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전체적인 디자인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조형은 타이런트 소드라는 마이너 기체라고 하네요. 합금 프레임이 동봉되며 스케일은 100분의 1인지, 144분의 1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파츠 분할 상태를 보면 100분의 1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안에 발매할 계획이라고 하긴 하는데 현재로선 신흥업체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너스토이 12분의 1 스파이더 포트리스 시리즈 출시 정보 공개. 스파이더 형태의 집게발 플랫폼 위에 빔 라이플, 미사일 포드, 프로펠러 등 다양한 무장 파츠가 조합되는 스파이더 포트리스의 출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개인적으론 색 분할이 좀 더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조금은 단순하게 나왔네요. 도색이나 개조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제품 구성은 일반 세트와 디럭스 세트로 나뉘며 차이점은 요새 형태의 베이스 포함 여부입니다. 한 개 박스에는 스파이더 포트리스 3개가 동봉됩니다. 추장대륙 스튜디오 신제품 헤즈록 일러스트 초안 공개. 얼마 전 차기작 원작의 샘플 사진을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진행한 추장대륙 스튜디오에서 이번에는 신제품 헤즈록의 일러스트 초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묵직한 자로프에서 고기동형 운작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자르포보다 더 육중한 기체를 내놓으려나 보네요. 운작 다음에는 츠크론일 줄 알았더니 제작 순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헤즈록의 일러스트는 취향이어서 기대되는군요. 계속 소식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령공방 100분의 1 프라우드 디펜더 실물 사진 공개. 홍령공방이라는 업체에서 100분의 1 프라우드 디펜더를 제작 중입니다.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2024년에 적용한 사진과 UV 전기 도금 런너 사진을 공개했네요. 프라우드 디펜더라는 설정 디자인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프레임 부분을 UV 전기 도금 처리해 상당히 반짝여서 전시 효과가 좋네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핑크 컬러의 LED 유닛과 골드 컬러의 프레임을 통해 극중의 하이맥 모드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니 시드 프리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옵션 파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회 특전은 올클리어 외장 파츠이며 예약가는 59위안. 출시 예정 시기는 9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MG 프리덤 2.0,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다반 메탈빌드 스타일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호환 가능합니다. DDB, HG 마이티 스푸덤용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 출시. 중국 모형업체 DDB에서 HG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용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와 액션 베이스를 출시했습니다. DDB는 그간 SD 144분의 1, 100분의 1,
60분의 1 등 다양한 스케일과 기체에 이펙트 및 옵션 파츠를 제작해 왔었는데요. 이번 제품도 꽤 퀄리티 좋게 잘 뽑힌 모습입니다. 빛의 날개는 분홍빛의 컬러 클리어 파츠이며 백팩 쪽 고정 파츠, 라이트닝 효과 파츠, 프라우드 디펜더 텍스트가 프린팅된 액션 베이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타오바오 기준으로 약 42에서 48위안입니다. 추장 대륙 스튜디오, 소형 피규어 및 시관 전용 경납고 파츠 출시 예정. 추장 대륙 스튜디오에서 소형 피규어 및 시관, 앙상블, 컨버지 FW, 넥스트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용 경납고 파츠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 제품들을 다량 보유 및 전시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찮은 옵션 파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납고의 크기는 조립 방식에 따라 약 10cm, 물결표 11.5cm 정도이며 경납고 여러 개를 가로, 세로로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중첩 구조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깔끔하게 전시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경납고 안쪽에 총 12개의 조인트 구멍이 있어 앙상블 시리즈 등을 전시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경납고 바닥의 경우 컨버지 FWE 베이스, 바닥, 파츠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면적이며 만약 좀 더 타이트한 고정을 원한다면 바닥에 블루 스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외 경납고 벽면에는 수집 카드를 꽂을 수 있어 한층 전시 효과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한 박스에 경납고 6개가 들어있으며 러너 1장으로 경납고 1개를 조립할 수 있으므로 러너 6장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6.5위안. 출시 예정 시기는 9월 10일 전후입니다. 하비메카, 정의 2차 물량 현지 출하 진행 중. 중국 모형업체 모쇼와 협력해 합금 성품 정의를 출시한 하비메카에서 정의의 2차 물량이 현지 출하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2차 물량 출하가 정의의 마지막 물량이라고 밝혔네요. 그 이유는 다른 신제품 생산으로 인해 공장의 생산 주기가 타이트하고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생산은 모쇼에서 맡고 있는 터라 모쇼가 근래 빠르게 출시한 타걸 클래스 제품이나 밀려있는 신제품 생산 집중에 위한 반작용일 수도 있겠군요. 하비메카 측의 말에 따르면 생산 능력 문제로 인해 주문받은 물량의 35%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그 외 이번 물량 출하 이후 정의의 생산은 중단하고 재판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쇼가 재판 없다고 했지만 생놀이 한정판은 또 내고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국내에선 정의가 그닥 관심을 끌지 못했던 터라 모쇼가 타걸 클래스든 신제품이든 어딘가에 생산력을 집중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CCS 토이즈, 알트아이젠 감수중 이미지 공개. CCS 토이즈가 제작하고 있는 알트아이젠의 감수중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마징카이저 스컬, 얼티밋 단쿠가,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에 이어 알트아이젠까지 상당히 빠른 신제품 공개 속도를 보여주네요. 지난 원더 페스티벌 2024에서 목업 샘플이 전시되긴 했었는데 이번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각 부위의 상세 디테일, 구조, 기믹, 가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퍼러 인더스트리, 재무공업, 72분의 1 날릉황 컬러 수정. 엠퍼러 인더스트리, 재무공업에서 72분의 1 날릉황의 컬러 이미지를 수정했습니다. 지난번 공개된 컬러가 골드, 화이트, 그레이, 그린, 블랙 구성이었는데 수정을 거쳐 일부 골드 컬러 사용 부위를 그레이로 바꾸고 그린을 레드로 교체했네요. 뭔가 인상이 선명, 뚜렷해진 느낌이 듭니다. 4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최종 샘플 실물이 나와봐야 알 듯 싶습니다. 소식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무용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들도 이번에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 양이 좀 많네요. 다행히 몸 상태가 좀 회복된 터라 다시 영상 편집 시간을 늘려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일이 바빠지면 뜸해지겠지만 그땐 그때고 일단은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바웃합이었습니다.